여러분,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오피스텔을 한 동 짓는다 이러면 이 짓는 비용을 대출을 받는 거예요.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대출을 받는 거. 이 대출을 받을 때 이름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말로 씁니다. 예. 이 프로젝트에만 파이낸싱 대출을 해준다 이런 의미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점점 폭탄이 돼가고 있습니다. 폭탄이. 부동산 가격이 워낙 떨어지니까 그렇죠. 지금 땅을 사놓고 아파트를 짓든 오피스텔을 짓든 아니면 지산을 짓든 지식산업센터 말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이게 집값이 떨어지고 상업용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짓기를 망설여요. 여기에 이제 위험성이 더 커진 겁니다. 그런데 그 위험성이 말입니다. 증권사가 PF로 돈을 빌려주고 여기에다가 저축은행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런 것까지 제가 위험성이 많다는 이야기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캐피탈 회사 있죠. 캐피탈 회사. 여신 전문 기관 말입니다. 캐피탈 회사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기에 대한 위험을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저축은행은 저리 가라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캐피탈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실질 익스포즈입니다. 23조 6천억 원이에요. 23조 6천억 원이면 여러분 이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드러난 규모는 16조 8천억 밖에 안 됩니다. 16조 8천억. 그런데 일반적으로 브릿지론처럼 말입니다. 사실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PF 대출이지만 일반 토지담보대출로 분류하는 여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까지 포함을 하니까 16조 8천억 원에 말입니다. 23조 6천억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캐피탈 회사의 PF 금액이 말입니다. 23조 6천억 원이면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위기냐? 여러분 그거를 저축은행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말 저축은행은 6조 9천억 원이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2022년 6월 말 현재 10조 8천억 원이거든요. 10조 8천억 원 PF 대출 규모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던 게 2010년인가요? 2010년에 여러분 2010년에 왜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느냐? 쉽게 말하면 거기 때 부동산이 무너지고 빌려줬던 돈이 떼이면서 결국 내줄 돈이 없어서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하고 금액이 지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10조 8천억 원인데 2010년에는요 12조 2천억 원이 12조 2천억 원. 이제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1조 4천억 차이밖에 안 납니다. 1조 4천억 차이. 다시 말해서 저축은행 사태처럼 저축은행이 PF 대출로 많이 해줘서 자금에 대한 회전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저축은행의 위기에 다다르 간다. 이런 이야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캐피탈은 더하더라 이거예요. 2020년 말까지는 12조 2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2년 6월 말 현재 16조 8천억 원인데 여기에다가 한국기업평가에서 조사해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야. 이거보다 훨씬 많더라. 브릿지론처럼 땅을 담보로 대출해준 까지 다 따지면 이게 금액이 23조 6천억까지 늘어나더라.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 사태 같은 제2금융권, 캐피탈사도 제2금융권이니까 제2금융권의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지금 점점 커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저축은행은 규제가 좀 강화돼서 그나마 좀 단단하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캐피탈사는요. 리스크 위험이 더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가는 여러분 결국 시장의 위험성 저는 캐피탈사까지 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시장 자체의 위험이 지금 계속 커진다고 윤창현 의원은 실제 이야기를 해요. 윤창현 의원실에서는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 부동산에 실제 노출된 금액, 익스포즈라고 하는데 노출된 금액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부동산 PF 대출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들이 대출을 해준 곳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어렵다는 여러분 중소기업 대출 보세요. 중소기업 대출. 중소기업 대출이 2020년 1분기 말에 15조 5,454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2년 올해입니다. 3월 말 1분기 말이에요. 30조 9,211억 원 2배 증가했습니다. 2배. 저축은행이 대출해 준 게.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개인사업자 대출은요. 개인사업자 대출은 2020년 1분기에 7조 98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현재는요. 14조 1687억 원 2배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2금융권에 충격이 온다.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가 점점 현실화돼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이제 인식이 좀 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말입니다. 웬만하면 저축은행에 5천만 원 이상은 넣어놓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축은행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캐피탈사에 저축을 하지 그거는 여신 전문이니까 수신은 안 하니까 걱정을 안 하지만 저축은행에 돈을 넣어놓은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진짜 예금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같은 위기 시절에는 5천만 원 이상 넣어놓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위기 상황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라고 하면요. 이자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저축은행에 5천만 원 이상 맡기지 않겠습니다.